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9월 둘째 주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려 방송을 이뤘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좀 어렵죠. 어쩌면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이 올랐다가 이제 인하를 한다라고 하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미 증시에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증시 자체도 못 오른 상황에서 같이 동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난주 금요일날 미 증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다우존스가 1%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2.5%, S&P도 1.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지금 다우존스와 나스닥 시장 보시면 다우존스는 지난번에 고점인 24년 7월에 고점을 돌파를 한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못하면서 좀 하락으로 전환된 흐름이고, 나스닥은 다우보다는 조금 더 이르게 하락을 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나스닥에 더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빅테크 종목들이 더 많은 쪽에 있는 종목들이 나스닥이니까 이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더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진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를 좀 보시면 좀 암울한 좀 상황입니다. 미 증시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어느 정도 좀 올라갔었던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별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시는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 흐름이고요. 이게 이제 코스피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이 SK 하이닉스 언급을 해드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코스피 기준 가장 높은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좀 보시면 삼성전자는 수요일날 지난번에 저점 부근인 72,000원 부근을 일단은 하회를 했습니다. 종가 기준에도 하회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틀간 나오면서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 지수 관련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렇게 단기 저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이 시가총액을 좌지우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지수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역시나 2,500 내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여기보다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두 종목이 더 빠지면 이제 더 하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만 보면 지금이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500 정도 수준까지 가면 PBR도 한 1배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PER 자체로도 시장 PER도 10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다면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는 그나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코스닥은 더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좀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빠지고
제약 바이오도 뭐 종목별마다 상승을 하고 있지만 뭐 제한적이고, 거기에 뭐 반도체 소부장은 좀 떨어진 지 오래고, 그리고 뭐 개별적인 성향에 있는 종목들만 계속 순환매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만 보더라도 이제 뭐 2차전지 배터리 폭발 관련된 테마주들, 그리고 핀테크 테마주들, 그러니까 토큰 테마주죠. 증권 토큰 테마주들, 그리고 뭐 텔레그램 관련된 보안 테마주들, 뭐 테마주들만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좀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못할 만한 거리에 있는 게, 다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죠. 그러면 추석 전에 또 대부분의 기업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또 현금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일단 거래 대금을 불러일으키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부동산 영끌족이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3, 40대, 어떻게 4, 50대 주 이제 투자층이 집 산다라고 이제 연끌을 해서 집을 사 모으고 있어서 주식시장 자체로 돈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역시나 좀 답답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나마 좀 방향성을 좀 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좀 피력을 해드리면, 일단 9일 날은, 우리나라 시간 9일 날은 보시면 이제 기업 루미르 웨이비스라고 하는 수요 예측이 있고요. 미국 공작기계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IFA가 8월 6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IFA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3대 가전 박람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재생 전시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애플 16이 공개가 되고요. 참고로 애플 16 공개 18시간 전인가요? 이 하웨이가 이 트리플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죠.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부터 이제 슬슬 투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표에 대한 영향도 어쩌면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편차가 커질 수도 있다. 지금은 제가 주말 전까지만 보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좀 앞섰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얼마만큼 따라올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펙 월간 원유 시장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 보안 서밋 개최가 있습니다. 중국의 8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중국의 8월 수출입과 일본의 8월 통화량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1일은 지준일 미국 CPI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의료기기 전시회가 14일까지 있고, 인도네시아 건설기계가 전기 전시회가 14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9월에 수출입 동향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2일 날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진행이 된다고 했죠.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방향이 좀 이때까지 별로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 청산이 좀 들어가면서 좀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이 자금 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가 이날 이제 종가 끝나고 나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PPI 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모가 유럽 종양 화캐가 이제 13일부터 17일까지 있고요. AACR과 ASCO 더불어 세계 3대 암학회입니다. 그래서 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입 물가 8월 수출입 물가 발표를 하고요. 미국은 또 역시나 8월 수출입 물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는 뭐 9월 10일 날 유럽 당뇨 학회가 있고요. 독일의 이제 자동차 부품 전시회가 역시나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삼성 보안기술 포럼도 역시나 진행이 되고요. 9월 13일 날 금요일 날 넷플릭스 오리지널 무도실무관이 공개가 됩니다. 뭐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번 주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키를 준 회사, 이게 주가가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일단 방향을 좀 안정화를 시키고 나서 좀 돌려야 코스피가 단기적인 좀 바닥이 확인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다시 또 약세 흐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날 4%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역시나 또 빠지면서 시작을 하면, 삼성전자는 단기 뭐 6만 지난번 금요일날 저점 68,000원도 좀 깼다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깨는 흐름을 보이면 지수 자체도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SK 하이닉스가 고스란히 온기 HBM 관련된 수주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3분기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HBM3 관련돼서 이제 삼성도 수주를 한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관심은 더 두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이번 주에는 뭐 특별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안 좋은데 굳이 뭐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예 그냥 매매를 안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휴메딕스 슈프리마는 손절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한미사이언스는 다시 이제 조금 수익권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목표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좀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고 현금으로 테이크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미리 뭐 매도를 해놓고 기다렸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금 말고 주식을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기다려보자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